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 SDI 등 기업들이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전분기보다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주가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10대 건설사들이 커진 원가 부담 등 좋지 않은 분양 경기에 올 3분기 수익성이 일제히 악화됐습니다. 주요 건설사들의 대부분이 두 자릿수 영업이익 감소를 보였습니다. 대출 고금리 영향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수도권 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요 증가가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었던 소형 아파트 값을 되레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일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그간 이 회장이 고수해온 뉴 삼성 전략과 오늘 제시한 책임 경영에 대해 이슈플러스에서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올 3분기 실적 빅데이가 막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 SDI의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코스피가 10개월 만에 2,300선이 붕괴되고 코스닥도 740선으로 주저앉은 가운데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주가 판도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1조 7,9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보다 손실 규모를 1조 원 이상 줄이며 시장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디램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 개선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향후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실적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 5년간 HBM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최대 8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분석에도 주가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날 SK하이닉스의 주가는 5.88% 하락한 12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앞당겨 시행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간밤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줄줄이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하며 부담을 안겼습니다. 현대차는 3분기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3조 8,218억 원, 1년 전과 비교해 146.3%나 성장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1.37% 빠졌지만 향후 주가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중동의 첫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입니다. 올 3분기 역대급 매출을 경신한 삼성 SDI의 주가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에 배터리 실적이 저조할 것이란 분석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삼성 SDI는 3분기 매출 5조 9,481억 원, 영업이익 4,9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깜짝 실적을 기록한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전일 8.7% 급락한 데 이어 오늘도 2.4%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권가는 앞다퉈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낮춰 잡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실적 시즌을 맞아 주요 건설사들의 3분기 성적표도 연이어 공개되고 있는데요. 10대 건설사 대부분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로 감소하는 등 높아진 원가 부담과 주택 경기 침체 여파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올해 3분기 10대 건설사의 대부분이 두 자릿수대 영업이익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인플레이션 영향에 공사비와 인건비 등이 급등하면서 건설 사업의 수익성이 나빠진 겁니다.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한 DLENC는 매출 1조 8,374억 원, 영업이익 804억 원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0.62%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30.91% 급락했습니다. 플랜트와 DL건설 성장으로 매출 부문에서 선방했지만 주택 매출과 마진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HDC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건설 부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3분기 매출액은 약 1조 331억 원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0.8% 감소해 약 6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3분기 실적도 매출은 26.1%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6.5%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로 인해 건설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증가, PF 시장 위축 등도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우건설과 GS건설 등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금융업계의 전망치에 따르면 두 건설사 모두 영업이익의 두 자릿수대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보다 16% 증가한 2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12% 줄어든 1,8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GS건설은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로 5,500억 원의 손실을 반영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의 부진이 단기간 내 해소될 가능성이 적어 4분기 실적 역시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내일이면 취임 1년을 맞습니다. 지난 1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전 세계 사업장을 돌며 숨가쁜 현장 행보에 나섰고 반도체 불황 속에서도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이오와 차세대 통신 등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며 초격차 기술을 통해 뉴 삼성의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윤혜림 기자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혜림 기자님, 이 취임 1년을 맞은 이재용 회장, 지난 1년 동안 국내 현장을 바삐 다녔다는데 맞습니까? 네, 국내외 현장을 돌면 좀 바삐 사업 현안을 챙기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지난해 10월 27일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던 이재용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받는 기업을, 국격에 맞는 삼성을 만들겠다라며 조용히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동안 회사의 컨트롤 타워인 회장 자리가 비워져 있던 만큼 이재용 회장은 취임 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함께 현장 경영에 빠르게 나섰습니다. 회장 승진 이후 첫 공식 일정은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협력사를 방문하는 것이었는데요.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 SDI, 삼성 엔지니어링 등 계열사를 돌며 사업을 챙겼습니다. 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11월 반도체 협력을 위해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와 반도체 제조 장비 세계 1위 기업인 ASML의 피터 베닝크 CEO를 만났습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프로젝트 건설 현장, 베트남 삼성 R&D 센터 등을 방문하고 경제사절단으로 대통령의 방일, 방미 일정을 함께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찾아 네옴시티 현장을 점검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지난주엔 삼성전자 기흥, 화성 캠퍼스에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현황을 둘러보며 미래 기술 투자를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회장이 이 취임 당시에 회사가 맞닥뜨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도 둘째도 바로 투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취임 이후 밝힌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지난 1년간 밝힌 투자 규모만 총 450조 원에 이릅니다. 예. 우선 지난 3월입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2042년까지 연평균 15조 원, 총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에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 등의 생산 시설을 지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삼성전자는 투자를 통해 직간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는 700조 원, 고용 유발 효과는 16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삼성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등 계열사와 함께 10년간 충청, 경상, 호남에 총 60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역별로 반도체 패키지, 최첨단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등
특화 사업을 지정해서 투자를 진행합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주요 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실적 악화에도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분기 사상 최대 투자금을 집행하면서 이 회장의 뉴삼성 행보에 더 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의 이 기틀을 닦은 만큼 이 앞으로의 행보에 더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앞으로 행보 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회장은 평소에도 국내외 현장을 다닐 때 초격차 기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계열사별로 신기술 역량을 키우라는 주문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기술 개발과 함께 삼성의 미래를 이끌 인재 확보에도 나설 예정인데요. 글로벌 경영을 더욱 확대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찾기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일부에서는 예전 미래전략실 같은 그룹의 조타수 역할을 했던 이런 조직을 새롭게 또 만들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초격차, 대규모 투자,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이 더욱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삼성이 책임 경영을 위한 전략도 내놓았는데 좀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삼성이 선임 사회이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삼성 SDI와 삼성 SDS가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오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 교수와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각각 회사의 선임사회이사를 맡게 됐는데요. 선임사회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회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회이사를 뽑아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삼성은 거버넌스 체제를 재편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회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호텔신라 등 총 8곳의 계열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이재용 회장의 앞으로의 행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집값에 대출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부담이 적은 소형 아파트로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도 나도 작은 집을 찾다 보니 소형 아파트 살 때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집값 부담을 줄이려 중저가의 작은 집을 찾는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되레 소형 아파트의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전용 면적 21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2,7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00건가량 증가했습니다.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은 청약 경쟁률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강동구 일대에 들어서는 이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전용 59제곱미터는 40가구 모집에 5,363명이 몰렸고 지난 8월 서울 동대문구에 들어서는 레미안 라그란데 전용 59제곱미터는 190가구 모집에 13,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늘어난 데다 오른 집값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좁더라도 값이 저렴한 소형 아파트를 선택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아파트 분양가도 높아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전세 사기까지 터지면서 소형 아파트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부담이 덜 되는 소형 아파트에 너도 나도 몰리면서 정작 싸게 집을 구하는 경우는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렙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서울에서 거래된 소형 아파트 매매 거래량 13,314건 중 6억 원 이하 매매 거래량은 5,697건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로 가장 낮은 비중입니다. 반면 15억 원을 초과하는 소형 아파트의 경우 거래량과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6억 원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로 나타났으며 이어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구조 변화와 빌라 기피 현상이 변하지 않는 이상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대동이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자율작업 농기계를 공개했습니다. 농기계가 스스로 밭을 갈고 벼를 수확하는 시대가 온 건데요. 김효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자율주행 이항기가 논밭을 가로지릅니다. 작업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았는데 스스로 움직입니다. 2인 1조로 작업하는 모내기 작업을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쪽에선 콤바인이 논밭을 돌며 벼를 수확합니다. 이 콤바인은 앱과 연동돼 설정한 면적별로 수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 농작 계획을 세우는 정밀 농업이 가능합니다. 지난 25일 충남 당진에서 열린 대동의 자율작업 농기계 시연 현장. 이 자리에서 대동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항기와 자율작업이 가능한 트랙터, 콤바인을 공개했습니다. 농기계 자율주행 3단계인 자율작업 단계는 자율주행을 넘어 기계가 자동으로 농작업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작업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율작업 트랙터는 한 번 경작지를 등록하면 별도의 설정 없이도 작업할 수 있고 로터리, 쟁기 등 다양한 작업기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3단계 자율작업 기능이 탑재된 트랙터입니다. 자율작업 기능 탑재로 누구나 전문가처럼 농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동은 더 나아가 AI 기술과 정밀농업 기술을 접목해 사람 없이도 농작업이 가능한 완전 무인화 단계까지 기술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무인 자율 작업이 가능한 농기계와 초정밀 데이터 기반의 정밀 농업 서비스가 융합되어 기존 관행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높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밀 농업 서비스로 대동은 내년 전체 매출 비중 중 자율작업 농기계 매출 비중을 8에서 9%로 잡고 오는 2026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정밀농업 등 관련 기술을 축적한 뒤 해외 시장에도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서울의 디자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자인 축제 서울 디자인 2023이 열흘간 개최됩니다. 서울 디자인재단은 다음 달 2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서울 디자인을 열고 국내외 기업과 디자이너, 소상공인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의 가치와 역할을 알립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반시게루가 설계한 종이로 만든 재난 임시주택부터 기업과 대학생, 소상공인과 디자이너가 만나 선보이는 전시 공간 등 총 7가지 콘텐츠로 구성됐습니다. 또 소상공인 해외 ESG 마켓 등 DDP 개관 이래 역대 최대 규모 디자인 마켓도 열립니다. 한편 어제 열린 서울 디자인 어워드 2023 시상식에선 태양열과 습기를 이용해 식수를 만드는 항아리 암포라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양한 나라의 디자이너와 대사들이 참석한 것을 보니 서울 디자인 어워드가 세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11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절 등 해외 직구족들이 주목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11월 쇼핑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 해외 직구족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절 등 다음 달 진행되는 굵직한 쇼핑 행사들을 앞두고 해외 직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통업계 전반에서 헬로윈 마케팅이 축소되는 분위기인 만큼 이커머스 업체들은 다가오는 11월 대규모 할인 행사에 힘을 주며 관련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G마켓은 지난 23일 옥션과 손잡고 캐치패션 공식 스토어를 오픈하고 럭셔리 직구 쇼핑 강화에 나섰습니다. 캐치패션은 병행 수입 없이 50여 개 글로벌 파트너사가 제공하는 정품만을 판매하는 명품 플랫폼입니다. 티모는 모바일 앱 메인의 직구 영역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이달 초 해외 직구 초저가 샵을 오픈하며 저가 해외 직구 상품 수요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초저가 샵은 품질이 검증된 해외 상품을 5일 이내 도착하는 무료 배송으로 선보이는 서비스입니다. 이외에도 11번가는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그랜드 11절 프로모션을 통해 블랙 프라이데이 직구족 잡기에 나섰으며 쿠팡 역시 자체 직구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국내 이커머스들이 직구족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는 가운데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의 경쟁도 업계 관심사입니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에서 운영하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8월 국내 진출 4년 만에 이용자 수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해외 직구 건수는 9,612건, 규모는 6조 원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2.7배 늘어난 수준이며
올해에는 해외 직구 금액이 상반기에만 3조 1,62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5.6% 성장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세로를 앞세워 소주 시장에 집중했던 롯데칠성음료가 연말을 앞두고 맥주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조만간 신제품을 내놓고 마케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통상 맥주 시장은 성수기로 여겨지는 여름에 각사의 프로모션이 집중되는데요. 반대로 겨울을 택한 롯데칠성의 전략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롯데칠성음료가 다음 달 중순 자사의 대표 라거 제품인 클라우드 신제품을 공개하며 맥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냅니다. 라거는 깔끔하고 가벼운 바디감을 지닌 맥주 종류로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목 넘김이 편안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스와 한맥, 스텔라 등이 라거 맥주에 해당합니다. 대중맥주 시장을 타깃으로 한 클라우드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시원청량한 라거 스타일 맥주로 기존의 갈색병이 아닌 투명병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롯데칠성음료의 클라우드 리뉴얼 작업은 약 2년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출시 7년을 기념해 제품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한 바 있습니다. 통상 맥주 신제품은 성수기인 여름 전에 출시하는데 클라우드의 경우 하반기를 공략한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켈리를 지난 4월 출시해 올여름 시장 점유율 1위인 카스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의 경우 맥주 시장에서 점유율 5%밖에 되지 않은 만큼 올여름 카스, 테라와 정면 승부를 펼치기보다는 하반기부터 내년 여름까지 공략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정시장에서 카스는 약 42.8% 점유율로 선두를 달렸으며 이후 하이트진로의 테라와 롯데칠성음료의 클라우드가 그 뒤를 잇습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라거 맥주뿐 아니라 메가와 홉, 효모 등 국산 원재료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3일 임명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롯해 13명의 혁신위원 인선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박성준 의원이 참여하며 전직 의원과 교수, 기업 대표, 방송사 앵커 등 남성 6명, 여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6.3% 증가한 3조 8,218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적은 역대 3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으로 친환경차의 견조한 판매 성장세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소환 조사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기선 HD 현대 사장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기조연설자로 나섭니다. CES에서 한국 기업이 기조 강연을 하는 건 삼성전자, LG전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5에서 40mm, 충청 남부와 전북엔 5에서 20mm, 전남은 5mm 내외로 예상됩니다. 일시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영동에 20에서 60mm,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8도, 세종 7도로 공기가 차가워지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세종 18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비가 내리다 낮부터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1도로 시작해 낮에는 17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13도, 부산 14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18도, 부산 22도 예상됩니다. 내일 동해상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